사실은 제가 남의 말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피범벅에다가 부끄럽게 봤다? 상당히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은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면 좋잖아요. 가질 수 있는 건데 메모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종종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나 보석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개발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메모를 더 멋지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메모의 기술을 내가 향상을 시킬수록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에 정말 집중을 많이 하고 살았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것도 그 한때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의 성격을 고치겠다. 나의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겠다. 이렇게 정말 마음을 불같이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때가 지나고 불이 식어버리면은 여러 가지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내가 잡초 뽑듯 뽑아버리겠다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꼭 20대 초반에는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 초반이 넘어가면은 사실은 좀 이것저것 고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이 거의 극적으로 나의 단점을 고칠 수 있고 나를 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은 고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한데도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20대 초반에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시간이 나중에 아쉽게 이제 기억이 되거든요. 정말 그때 열정이 있었고 나를 교정을 하고 내 삶을 좀 돌아보고 제대로 뭔가 목표 설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대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애초부터 부모님이 자기 생활을 잘 할 수 있게끔 틀을 잘 잡아주고 자기도 그런데 애초부터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잘 못하죠. 사춘기를 또 겪고 그리고 그때 나이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성립이 잘 안 돼요, 스스로는. 그리고 부모님도 요즘에는 바쁘죠. 그래서 도와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20대 초반 그때만큼은 놓치지 않고 나를 개발하는 최고의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저를 개발을 했던 경험자로서 말이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를 많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극적으로 19살 때부터 한 것 같아요. 18살 때부터 약간 스물스물 그런 욕구가 올라오더니 19살 때부터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자꾸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어떤 감정으로 리액션을 했는지 감정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도 많이 살펴보려고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 나의 태도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자신감이 내적으로는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봤죠. 일단 저 자신은 항상 저 자신을 좀 부끄럽게 봤다? 좀 부끄럽게 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을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온 적이 잘 없다 보니까 그때 들어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고3이 됐을 때 나를 일단은 좀 사랑하고 싶다라는 이 베이스가 없으면 자기 개발에도 뭔가 흥이 안 나요.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고 싶다. 나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자신을 아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정말 막 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산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샘솟으면서 그런 마음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또 저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더라고요. 행실로서 뭔가 확실하게 표가 나게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잠을 줄이는 거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참 이상하고 못된 그런 버릇들이 많았어요. 일단 손톱 물어뜯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평생 손톱을 물어뜯고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정말 손이 최악이었어요. 항상 피범벅에다가 애정결핍이 그렇게 심했나 보죠, 제가. 아무튼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손톱을 기른 것이 이제 고3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항상 손톱이 정말 사람 손톱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이런저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도 하나 있는데, 만화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봤어요. 만화책을 한 10권을 쌓아놓고 봤던 기억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집요한 구석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하나에 딱 꽂히면은 정말 거기에 확 미쳐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습관을 고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개발한 부분, 이거 하나만 내가 습관으로 잘 길을 들였더니 내 인생이 참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메모를 하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이런 얘기는 해줄 순 있지만 어떤 시각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메모를 하면은 저는 천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극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는 일단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잠을 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정말 0교시부터 7교시, 8교시까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깨어있고 단 1초도 딴 생각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완전 미쳐서 깨어있는 그런 이제 습관을 길을 들이면서, 근데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는 행동이 없으면요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이 다른 데로 날아가요. 그래서 필기가 무섭고 메모가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거의 90% 이상을 다 적는 거예요. 이것저것. 선생님이 시험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정보가 될 만한 얘기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다 적는 거예요. 일일이 싹 다 적는 거예요. 정말 책에 빼곡하게 다 적어요. 그거를 적는다고도 이제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계속 들리는 것을 쓰고 또 들리는 것을 쓰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행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 메모된 것을 가지고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교 6등으로 올랐다가 비공식적으로는 전교 1등까지 제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적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과목 2개인가 빼고 다 올백을 맞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메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잘 쳐야만 하니까 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이 나중에 다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들을 보고 다시 상기를 시키려고 기록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메모를 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험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 시험에도 이런 과정이 모두 다 도움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메모를 하면서 정말 제가 크게 개발된 부분이 뭐냐면
경청하는 그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요. 사실은 제가 남의 말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모라는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해서 남의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 개발이 됐었고, 그리고 메모를 하면서 경청을 하면서 집중하는 훈련도 개발이 엄청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하나에 미치면은 거기에는 집중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중력이 별로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집중력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미쳐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생활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는 집중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모두가 있을 때 뭐 얘기를 한 내용을 저는 잊지 않고 뭐 그걸 다시 언급을 한다든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꼭 지킨다든지 이런 결과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걸 보고 너는 항상 잘 듣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메모를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종종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비단 뭔가를 보고 그거를 다시 기억해서 써먹는 것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고요. 경청도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고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모, 경청, 집중 이렇게 3단계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경청의 능력과 집중하는 능력도 같이 개발하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태도적인 부분으로도 얘기를 드리자면 똑같이 회의를 할 때 듣고만 있는 사람보다 메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평가를 상당히 좋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제가 금방 얘기를 했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자세가 또 틀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는 것처럼 딱 봐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은 저 사람도 내가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요. 정말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좋다라는 거죠. 뭔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에게 집중이라는 것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게 한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메모를 하면은 그 메모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계속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놔둬서 내 눈이 계속 그곳을 향하게 한다면 절대 그 메모지에 적힌 것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모에서 끝나지 않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고 계속 눈으로 본다면 계속 그 내용이 뇌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고야 말죠. 그래서 자기 목표를 적어두는 게 중요하고 적어두고 뭐 문을 닫아놓는다, 책 집어두듯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보이는 자리에 그걸 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 있더라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 보석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내일 뭐 보여줘봐. 근데 내일까지 못 찾았어요. 다음 주에 보여줘봐. 다음 주까지 못 찾았어요. 내년까지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뭔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잊지 않으려고 저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지면 좋잖아요.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가져도 되는 거고 가져야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가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가지면 좋은 것이고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계속 또 상기시키기 위해서 메모를 합니다. 뭔가를 기억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소하게 쓰기보다 좀 더 크게 이제 써먹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일 해야 되는 거, 뭘 사야 되는 거, 뭐 반찬을 사야 된다, 그리고 뭐 유통기한은 언제까지다, 이런 개념으로 작게 생활 속에서도 무한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써먹지 말고 정말 이 메모를 더 멋지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1년 계획도 세워보고요. 그리고 2년 계획도 세워보고요. 30살 안에 내가 할 것, 그리고 막 단위를 엄청나게 쪼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메모를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의 할 일도 있고요. 일주일을 할 일 따로 있고요. 한 달 안에 해야 될 일 따로 있고요. 1년 안에 해야 될 일 따로 있고요. 1년 안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3년 안에 할 일, 그리고 10살 단위로 이렇게 또 정해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다가 붙여놓고요. 하면은 하나하나씩 지워나가요. 근데 이제 지울 때도 이렇게 막 지우지 않고요. 살짝 이렇게 그어놓으면은 그 내용이 보이죠? 아, 내가 그거 했지. 성취감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다음엔 또 뭐 하지? 그렇게 하면서 순서도 매기고, 이렇게 메모의 기술을 내가 향상을 시킬수록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메모만 뭔가 하는 스킬을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갔을 뿐인데, 엄청나게 많은 목표를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큰 만족감으로 자신감도 얻고 더 큰 목표를 또 세팅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삶의 패턴을 보았을 때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메모도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메모의 기술을 향상시켜 나간다면은 더 많은 목표를 보다 쉽게 간편하게 이루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핸드폰도 모든 중요한 메모를 한 번에 이렇게 쫙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일 계획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배경화면에 이렇게 깔아놓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하지만, 그리고 분류도 다 나눠요. 뭐 일에 관련된 거, 음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리스트들을 다 나눠서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그것도 습관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습관적으로 또 못 보는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다. 그러면은 차라리 핸드폰 말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그것을 열거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부터 계속 더 많이 쌓이기만 쌓이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메모를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메모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다가도 포기를 해버려요. 왜냐면 메모한 것만 잔뜩이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메모만 계속하고 그게 자꾸 쌓이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메모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일요일은 메모를 정리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션을 클리어를 못해서 이만큼 쌓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션을 클리어한 것도 있는데 내가 클리어한 그 내용을 여기서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클리어는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두룩하니까 뭔가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막 보이고, 분류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막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가로 배열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일단은 배열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클리어한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정말 중요한 목표 같은 경우는 내가 이뤘으니까 보이는 데다가 클리어한 것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유 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종이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종이 기록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은 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눈에 더 확 보이게,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만 하니까 책상에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가로 배열로 열거를 해놓고 항상 보게끔 만드는 게 좋고,
시간을 정해놓고 메모를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또 좋죠. 한 것들은 정리하고 아직 못한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처음에는 우선순위가 이랬어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근데 한 3일 지나고 보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우선순위 해야 되는 그 리스트들을 다시 업로딩을 합니다. 스스로 메모를 하던지 자기가 핸드폰 잘 보면 핸드폰에다가 써놓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메모를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는 메모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얘기했는데 메모 자체를 다시 새롭게 재정비 중간중간에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저는 약속을 거의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메모를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는 거예요. 인풋이 들어왔을 때, 뭔가를 들었을 때 그때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번 주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면은 메모하는 그 앞에다가 뭐 하트표를 붙여놓는다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또 계획표를 봤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또 구별을 해서 메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삶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스스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보다 티가 덜 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가 낙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메모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서 참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만 들이셔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메모를 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고 내가 얘기한 말들도 다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을 자주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청의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메모를 하다 보면은 또 뭔가 간추려서 정리하고 이런 능력도 또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당장 메모하는 습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메모하는 그 기술도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얻어야 될 것을 다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유익한 얘기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